리더십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리더십이 리더 주위에 모이는 사람을 결정한다. 훌륭한 리더는 항상 인재를 찾는다.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리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고 북돋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돋워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더십에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의 특성을 적은 목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해보자. 당신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직원의 프로필은 그들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공격적이고 사업적인 성향의 인재를 원하는가? 아니면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는가? 당신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선호하는가? 이제 잠시 책 읽기를 멈추고 당신의 조직 구성원들 혹은 채용하고 싶거나 파트너십을 이루고 싶은 인재에게 기대하는 특성을 글로 옮겨보자. 책을 더 읽어 내려가기 전에 펜을 들고 지금 바로 목록을 작성하라. 원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비결, 원하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비결이 있을까? 있다면 뭘까? 놀랍게도 누군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당신이 누구를 원하는지와 상관이 없다.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있다. 이제 위에서 작성한 목록을 보면서 그 특성들을 당신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훌륭한 리더를 원한다고 적었다면 당신 자신이 훌륭한 리더인지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양적 일치형으로 해당할 항목 표시를 한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리더십 역량이 평균 이하라면 불일치를 뜻하는 표시 X를 하고 옆에 평균 수준의 리더라고 적어 넣는다. 마찬가지로 창업가 정신이 강한 사람을 원하고 당신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체크 표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목록 전체를 검토해보자. 만약에 이 목록이 불일치 표시를 가져가다면 문제가 있다. 당신이 채용하고 싶다고 적은 인재들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용하고 싶은 사람과 자신의 역량이 크게 차이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채용해서 함께할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영입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당신이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사람들은 리더의 가치관을 따른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사람이란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라고 자주 이야기했다. 아마도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서 나쁜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는 어린 나이에도 착한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과 어울리고 운동선수끼리 몰려다니고 리더들은 리더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2011년 나는 코치, 트레이너, 강연자로 성장하려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조직인 좋은 맥스웰 팀을 공동 설립했다. 하지만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확신했던 건 아니다. 심지어 회의적으로 생각한 어떤 사람은 참가자를 200명 이상 모집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몇몇 동료들은 이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믿었다. 왜일까? 바로 나 자신이 지난 50년간 창업가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강사, 트레이너, 코치로서 일하며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와 비슷한 포부를 지닌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운 조직과 훈련 프로그램에 이끌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는 4만 명의 코치, 트레이너, 강연자를 키워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 대부분은 우리가 믿고 예상했던 대로 뛰어난 코치들의 강의를 듣고 자신도 코치가 되고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었다. 참가자들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넘쳤으며 성공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여러 기술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코칭이나 강의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도 전수했다. 그 가치들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긴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매일 조금씩 성장한다. 솔선수범해서 남들을 이끈다. 목적의식이 있는 삶을 산다.
호객의 기대치를 뛰어넘는다. 사람들을 성장시킨다. 혁신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신앙의 힘을 갖는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이 가치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한다. 만일 이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참가비를 기꺼이 환불해 줄 테니 더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찾아보라고 말이다. 내가 알기로 지금까지 이 가치들을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기쁘게도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 세계 160여 개국 나가서 세상의 가치를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 사람들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찾는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까지 제약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른다. 잠깐만요. 다른 직원들과 나이에 다른 점을 20가지도 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개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끌린 사람들을 당신과 비교해보면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이 훨씬 많을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1세대 조직의 성향은 대부분 핵심 리더들의 특성을 반영한다. 나이도 그 중에 하나다. 1990년대 닷컴 열풍이 불면서 20대나 30대 초반의 젊은 창업가들이 수천 개의 기업을 설립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채용했을까? 물론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이었다. 조직의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회사에 새로 합류하는 직원들은 그들을 채용하는 리더와 나이가 비슷하다. 태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서로에게 이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삶을 연속적인 기회와 진실한 도전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태도는 인간이 지닌 특성 중에서 가장 전연성이 강하다. 적은 태도를 지닌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남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배경은 앞서 가정법을 쪽에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일가를 이야기했다. 루즈벨트가 거둔 기념비적인 업적 중에 하나는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전했을 때의 의용 기병대를 이끌고 산후원 언덕으로 영명스럽게 돌진한 일이었다. 그런데 루즈벨트가 직접 선발한 기병대원들은 독특하게도 북동부 지역 출신의 부유한 귀족들이 아니면 황량한 서부 출신의 카우보이들이었다. 어떻게 전혀들은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서 같은 명분을 위해서 싸울 수 있을까? 이는 루즈벨트 자신이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뉴욕 시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부의 다코마 지역에서 카우보이와 대형 동물 사냥꾼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두 세계 모두에서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큰 리더였기에 양쪽 모두에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다.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나 그들에게 끌린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을 존경하거나 가치 있게 여긴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인종을 자기 팀으로 끌어들이거나 채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이런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프로리그에서 룰을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NFL 소속 팀들은 신인 감독을 채용할 때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소수 인종 후보자를 인터뷰해야 한다. 이런 본능적인 끌어당김은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조직들은 이 힘겹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가치관은 사람들은 가치관이 비슷한 리더에게 이끌린다. 자기와 1960년대 존 케네디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된 뒤에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세상을 바꾸게 되는 의욕으로 가득 찬 젊은 이상주의자였던 케네디는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평화 봉사단을 창설하고 국민에게 봉사를 호소하며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 묻지를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으라. 수천 명의 젊은 이상주의자들이 케네디의 메시지에 응답하기 위해 봉사에 나섰다. 그러던 김에 법칙은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관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외 없이 작동한다. 아돌프 히틀러를 떠올려보라. 영향력의 수준만으로 판단하면 그는 대단히 강력한 리더였지만 그가 품은 가치관은 끔찍하게 그지없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이끌린 걸까? 히틀러 정권의 선전 책임자였던 냉혹한 반유대주의자 조제프
계열별서 나치 반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을 명령한 나치 비밀경찰 서열 2위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이랍 정서던 나치 친위대 SS 소장이자 기스타포 책임자인 하인리 힘러 등 모두 히틀러와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리더였지만은 동시에 악마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러던 이가 거치은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당신은 어떤 성품을 지녔든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당신과 똑같은 성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끌리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에너지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파트너가 되어 일하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게으르게 여기고 에너지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통제 운영하도록 여기기 때문이다. 재능 우리는 대체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따르는 경향이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고 수익을 올리는 능력이 뛰어난 리더를 만든다. 미식적고 선수들은 선수 컨대회에서 우승할 능력을 갖춘 코치를 따른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작자를 따른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다. 리더십 역량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리더십 역량이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긴다. 정중의 법칙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더 강한 리더를 본능적으로 따르는 법이다. 동시에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는 끌어당김의 법칙도 함께 적용된다. 만일 당신의 리더십 역량이 7점이라고 하면 역량 수준이 2점이나 3점인 사람보다 5점이나 6점인 사람이 당신에게 이끌릴 가능성이 크다. 당신 주위에 모이는 리더들은 스타일이나 능력이 당신과 비슷할 것이다. 때로는 다른 성향의 사람을 만나야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형날의 칼과도 같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말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이끌리는 사람들도 성향이 비슷할 것이다. 반대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재능을 활용해서 성공을 거둬보는 사람이라면 비슷하게 열정이 강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역시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에 그 조직에는 자칫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약점이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다음 두 가지 성향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가? 혹은 어느 성향에 가까운가? 첫째는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 자신도 조직 발전할 수 없다. 만일 주변 사람들의 리더십 역량이 불만족스럽다면 과정의 법칙을 따라서 리더십 개선을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직을 키우고 싶으면 리더를 키워라.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직하지 못하고 신뢰가 부족하면 자신의 성품을 되돌아보라. 훌륭한 성품을 개발하는 일은 힘겹고 거대한 여정이지만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은 매우 크다. 좋은 성품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킨다. 둘째, 나는 나 자신의 마음에 들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다. 바람직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밟을 때가 된 것이다. 자신과 다른 면모를 지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의 약한 부분에서 강점을 지닌 사람들을 채용하라. 새로움과 노련함의 조화, 끌어당김의 법칙을 유용하게 활용했으면서도 한편으로 성공을 위해서 이 법칙에 맞서 싸워야 했던 사리로 애플소음의 사업 담당 부사장과 버버리의 CEO를 지낸 은젤라 에런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06년 에런츠는 패션계의 리즈 클레이본에서 수석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버버리의 CEO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가 회사를 이직한 이유는 럭셔리 브랜드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비거리는 큰 공격리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버버리는 왕실 조달 허가증 따낼 만큼 큰 명성과 성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넘어오면서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존경받는 브랜드 위상을 유지하지 못했다. 과거 최고 우리만을 생산했던 버버리는 럭셔리 제품과 무관한 전 세계 제조업체들과
새로움과 노련함의 조화였는데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버버리는 라는 브랜드 이름을 여기저기 뿌려댔다. 심지어 한때 소비자들의 선망 대상이던 버버리 고유의 격자 무늬 디자인 애견용 기저귀에 사용되기도 했다. 버버리를 재건하기로 마음은 엔젤라 에런츠는 소비자들의 정경심을 회복하고 젊은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를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버버리를 세계 최대의 럭셔리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는 꿈을 부었다. 다인수는 점은 그녀가 예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크리스토퍼 베일리라는 디자이너가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에런츠는 베일리와 손잡고 버버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작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그의 자리에서 의기투합해서 순식간에 전력을 쓰겠습니다. 그녀가 지향하는 바는 명확했다. 주력 럭셔리 제품들에 초점을 맞춰 성장을 추구하고 동시에 이 제품들을 혁신하는 작업에 모든 영향을 집중함으로써 회사의 전통과 영국적인 특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죠. 해결책 하나 생각했다. 내가 CEO로 부임한 지 6개월 지났을 때 회사 외부에서 대규모의 전략회의가 있었다. 그 임원행이나 200명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날아왔다. 나는 사람들 1년대에 능한 편이었다. 내 오른쪽 내가 서서히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사람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회의는 2-3일 정도 진행이 되었고 나는 마지막 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들이 이 전략의 회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이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현재 홍콩이나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쟁자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버버리는 현재 시장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저는 이 회의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을 따로 만나 원하는 분에게 최고의 퇴직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공격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은 오늘 나온 전략과 업으로 해야 할 일을 100%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제가 별도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그녀는 버버리의 이사회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사회의 이사들은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이었다. 이런 저는 버버리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젊은 고객,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 관심을 끄는 브랜드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이사회로 영입하고 물러나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젊은 이사들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조치 덕분에 그녀와 연령대가 비슷한 이사들을 새롭게 영입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일과 이전부터 이 사회에서 일한 이사들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는 일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뤘다. 그녀는 직원들도 젊은 사람들을 뽑았다. 직원들도 그렇게 젊은 사람을 뽑고 2013년이 되자 런던 본사의 근무자 대부분은 30세 미만의 직원들로 채워졌다. 2014년 에런츠는 버버리를 떠나서 애플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가 CEO로 있었던 8년간 버버리의 주가는 2배로 뛰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 브랜드에 따르면 버버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럭셔리 브랜드가 되었으며 모든 산업 분야를 통틀어서 애플, 구글, 아마존에 이어서 네 번째로 급성장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그러한 기업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기업, 정부, 기관, 스포츠, 교육, 군대 등 모든 것에서 이 법칙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한 기업 법칙은 팀과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당신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존해 있는가?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리더십이 강력하고 뛰어나고 잠재력이 있는 리더들인가? 아니면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인가? 당신이 기억해야 할 점은 그들의 특성이나 채용 절차나 인사의 규정에 달려있지 않으며 심지어 해당 분야의 인재 풀과도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직원들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누구를 끌어당길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된다. 따라서 더 나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끌어당기는 법칙. 이 장의 서두에서 당신이 말하는 인재 특성들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기회가 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분석해서 성품과 리더십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거라는 사람들을 이미 끌어당기고 있는 리더는 이제 리더십을 한 단계 발전시킬 때이다. 리더십을 발전시킬 때이다.